이 헬리콥터라는 무기는 마치 거대한 강철 잠자리처럼 또는 마치 UFO처럼 하늘 위 한 곳에 딱 주차하여 호버링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지옥을 쏟아붓는 그 생긴 것도 또 전투력도 어찌 보면 전장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무기이자 특히 지상에 있는 전차나 보병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사신 같은 존재입니다. 긴 활주로도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착륙하고 떠오를 수 있고 또 거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격 작전 수행은 물론이고 블랙호크 헬기처럼 많은 수의 인원을 지형에 상관없이 신속히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헬기는 계속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전장의 핵심 무기로 활약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.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듄에 보면 진짜 멋있는 외계 잠자리처럼 생긴 헬기가 등장하는데 영화 속에서 보여준 그 헬기의 성능과는 별개로 날개를 파르르 떨며 날아다니는 그 헬기의 디자인이 정말로 너무도 멋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지구에도 그것과 견줄 정도로 정말 멋진 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녀석 이야기입니다. 물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곧 블랙호크를 대체하게 될 미 육군의 최신 다목적 공격 헬기인 이 레이더 X 이야기이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최신형 페라리를 리어카처럼 또는 람보르기니를 전원일기 경운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너무도 멋지게 생긴 코만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말 이 사진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치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배가 부르고 행복합니다. 생긴 게 정말 불필요하게 끝내줍니다. B2의 외가 쪽 할아버지인 F117처럼 또는 그 옛날 대단했던 람보르기니의 한정판 모델 레멘톤처럼 사방에 각이 살아있는 너무도 멋진 동체 디자인에다 머리 위에 그 네스프레소 캡슐처럼 생긴 프로펠러 로터 어셈블리 덩어리까지 진짜 이것 타고 금요일 저녁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내리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차감 진짜 끝내줄 것처럼 정말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완전히 반해버릴 정도로 심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. 이 멋진 헬기의 정식 명칭은 RAH-66 코만치입니다.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고의 밀리터리 헬기 제조사인 시콜스키에서 만든 스텔스 공격 헬기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기가 처음 비행한 게 그러니까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무려 30년 전인 1996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IMF가 터지기 딱 1년 전이자 한국의 최고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그때 매일 PC방에서 정신없이 게임이나 하고 있던 때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물건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 헬기는 스텔스 기능에다 더해 마치 스포츠 헬기처럼 엄청난 속도까지 낼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무려 후진으로 시속 120km의 속도로 날 수 있었고 워낙 동체 밸런스가 좋아 각종 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 무기들까지 운용할 수 있어 1996년 이 헬기가 모든 테스트에 성공하자 미 국방부는 엄청 만족하며 이제 이걸 대량 생산해서 미 육군 여기저기에다 엄청나게 보급을 하려고 하던 차 갑자기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. 당시 주적이었던 러시아가 경제력도 또 군사력도 크게 나빠지며 이제는 더 이상 엄청난 수의 전차를 유럽의 넓은 평원에서 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었는데다 바로 몇 년 전 걸프전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서 대당 1000억에 달하는 이 비싼 헬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미국 의회에서 지적을 하며 결국 이 멋진 헬기는 딱 2대의 프로토타입만이 생산된 후 여기 보이는 이런 멋진 사진 몇 장과 영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1975년에 개발되어 미 육군의 주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그 유명한 아파치가 계속 주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아파치의 나이가 벌써 50입니다. 물론 그 사이 오스프리 같은 변종 헬기들이 등장했고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도 멋있는 모델이었지만 이게 로터가 돌아가다 자꾸 추락하며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는 등 계속 실패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미군의 입맛에 꼭 맞는 차세대 헬기가 등장해 버렸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 모델 시콜스키의 레이더 X 헬기입니다.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미끈한 초고속 잠수함처럼 생긴 이 헬기는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프로그램에서 도입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완벽한 모델로 지금 미군의 블랙호크가 하고 있는 정찰과 수송 외 아파치가 하고 있는 공격 영역 등을 모두 아우르며 수행하게 될 정말 만능의 차세대 공격 헬기입니다. 그 중에서도 레이더 X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난
속도입니다. 터빈 엔진을 2개나 달고 있는 아파치의 경우도 시속 269km가 최대 속도인데, 이 레이더 X의 경우 위에 프로펠러가 2개나 있고 또 뒤에도 잠수함처럼 대형 프로펠러가 있어 무려 시속 460km로 날아다닙니다. 날아가는 모습만 보면 그냥 극한으로 진화해버린 옛날 그 에어울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아무튼,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대형 헬기임에도 그 디자인과 디테일 모두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. 자꾸 무기 소개하면서 디자인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,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물건들 중 최고의 것들이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무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비슷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괴물 발명품 우리 거북선은 말할 것도 없고, 고대 스파르타 전사들의 투구나 방패 또한 그러하며, 또 중세 기사들의 갑옷들 역시 말하자면 입 아프고, 2차 대전 당시 실제로 지금의 명품 브랜드 보스가 디자인했던 그 묘한 카키 컬러의 독일군 군복이나 또는 그들의 다양한 전차들, 그리고 이후 한참 나중에 등장한 초강력 파리잡기 탱크 게파드도 너무 멋있고, 아니면 소련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대가리를 가진,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국처럼 주변에 사람 많을 때에는 그 이름을 무척 조심히 발음해야 하는 TOS-1 브랄티노, 이후 미국에서 등장한 그 우아하기 그지없는 죽음의 백조 B1이나 또는 빼박 현실판 UFO 그 잡채인 B2 폭격기, 아니면 트럭 비행기에다 전봇대만한 기관총 달아놓고 지상의 모든 것을 불바다 벌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초대형 수송기 공격기인 AC-130도 너무 멋있고, 우리 KF-21의 사촌형이자 영원한 슈퍼스타 F-22는 또 말할 것도 없으며, 무엇보다 아파치 같은 헬기들이 그 어떤 슈퍼카들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미래 무기들, 예를 들면 얼마 전 소개했던 미군의 6세대 슈퍼 전투기들이나, 아니면 얼마 전 이미 데뷔를 해버린 B2의 아들 B-21 레이더 폭격기, 그리고 그냥 석고를 쓱쓱 썰어놓은 것 같은 미 해군의 줌 왈트 차세대 구축함 외, 이 모든 무기들이 전부 다 무슨 슈퍼모델 보는 것처럼 그냥 심심할 때 그 사진들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할 정도로 다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차세대 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보았던 그 RAH-66 코만치만큼이나 멋있는 헬기를 한 대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. 바로 이 모델입니다. 벨사에서 제작한 360 인빅터스라는 모델입니다. 인빅터스는 라틴어로 무적이라는 뜻입니다. 진짜 이름까지 멋있습니다. 미 육군 차세대 헬기 사업에서 앞서 본 레이더 X와 경쟁하던 모델인데, 덩치가 콤팩트해서 수송보다는 지금의 아파치의 돌격 역할을 대신할 용도로 개발된 모델입니다. 그런데 성능이야 뭐 최신형이니까 당연히 엄청 빠르고, 또 무장도 많으며 방어력도 정말 대단하겠지만, 이 인빅터스 또한 무엇보다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. 전쟁에서 적들이 이거 날라오는 거 발견하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을 정도로 너무도 멋있게 생겼는데,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빅터스가 대량 생산되어 또는 실전에 투입되어 날아다니는 모습은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영상 처음부터 말하면 너무 실망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, 앞서 본 레이더 X도, 그리고 그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인빅터스도 그 도입 사업이었던 미 육군 차세대 헬기 사업 FARA가 작년 여름 정말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리면서 둘 다 사업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. 레이더 X의 경우 현재 이미 98%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, 인빅터스 또한 95%까지 개발이 다 마쳤는데도 그 두 모델 다 앞에서 본 그 코만치의 경우처럼 실제 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진짜 이 헬기 쪽도 미인 방명입니다. 그럼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끝났으니까 시콜스키나 벨 모두 다른 나라 군에게 이걸 팔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 세상에 미국 말고 이렇게 비싼 무기를 생산하고 또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비운의 멋진 헬기들은 아마 앞으로 영원히 하늘을 날지 못할 것입니다. 그런데 미군이 그동안 엄청나게 공을 들여 개발한 이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그렇게 방향을 튼 이유는, 그러니까 작년 기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 형태를 보니까 전차나 장갑차 또는 이런 헬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기들보다 소형 공격 드론을 활용한 전쟁법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 맞는 소리이긴 합니다.
저 헬기들 한 대당 못해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할 건데 저기 하늘에다 100만 원짜리 소형 드론 100대 뿌려서 공격을 해버리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사용한 점점 더 작아지고 생산비도 점점 더 저렴해진 그런 스마트하고 강력한 무기들 위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차세대 무기들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튼 비록 실제로 생산되거나 또는 전장에 투입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멋진 무기들이 개발되어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존재해 주어 보는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는 아직 이 드론 쪽으로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항상 이런 쪽에서 가장 현명하게 누구보다 한 발 앞서 특히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개발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마치 여친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하듯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개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한화나 현대 또는 카이 연구소 어느 곳에서 곧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엄청난 드론 무기가 이미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 혼자 믿고 있고 또 실제로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Even if you tried, you wouldn't understand it. Maybe something's missing inside of you. Just a bit of